지금 정용진 회장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만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어떤 이벤트가 계획되고 진행됐던 과정에 대해서는 임원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목소리 다시 한번 잠깐 연결해 보죠. 특정 목적을 갖고 이번 마케팅을 기획했는지 그 여부가 핵심 조사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이 아무런 제동 장치 없이 실행될 수 있었던 마케팅의 승인 과정과 부실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철저한 경위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 해당 직원들과 임원진이 고의성을 가지고 해당 마케팅을 기획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는 해당 임직원들이 휴대폰 제출을 거부하는 등 회사 차원의 조사의 법적, 절차적 한계가 제약 요건으로 작용한 영향도 있습니다. 다만 그룹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이번 마케팅에 관여된 5명 모든 직원의 직무 배제 및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 조치하였으며 향후 진행될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키로 했습니다. 향후 경찰 조사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려는 고의성 여부가 입증될 경우 해당 임직원은 즉시 징계 조치하고 민형사상 책임까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룹의 최고 경영진 그 누구라도 이번 사안과 관련한 부적절한 개입이나 그 의도가 확인될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사전 기획 고의성 여부입니다. 그룹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이 회사 경영진이나 직원이 사전에 특정 의도를 가지고 기획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마케팅은 스타벅스 코리아 이커머스 팀에서 제안한 것으로 팀장, 담당, 본부장, 대표이사의 보고 라인을 거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에 행사를 주관한 스타벅스 코리아 해당 커머스팀 전원과 전략기획본부, 대표이사 등 결제 라인에 대한 휴대폰, 노트북, 포렌식 검증과 교차 신문을 진행하였고 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데 사용한 기타 장치와 하드 드라이브는 검증된 절차에 따라 모두 회수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직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일부 직원의 부적절한 언행도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황만으로 현재까지 해당 임직원들의 사전 모의 등 고의성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기존 나수 텀블러 홍보 문구였던 가방의 속과 라임을 맞추는 데 급급했다. AI에 물어봤다. 5.18은 생각조차 못했다. 이슈화 이후 다시 보니 그제야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인지했다며 그 고의성 여부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는 사건 직후 사내 메신저에서 이런 문구를 하필 그룹과 즉시 내용 공유하고 대응합시다라고. 네, 신세계 측에서 추가적으로 진상조사와 관련된 어떤 결과물들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고의성은 없었다. 고의성에 대해서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마케팅 팀원들의 휴대전화라든지 노트북의 포렌식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 설명이 있었고요. 다만 이 보고 라인에 대해서는 팀장을 비롯해서 본부장, 대표이사 이들 보고 라인에 대해서는 포렌식이 있었고 거기에서도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결국 안준영 기자님, 고의성은 없었다라는 게 지금 적어도 지금까지 확인하기 힘들었다라는 게 신세계 측의 판단이네요. 네, 왜 이런 마케팅이 진행됐는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데요. 적어도 사전 모의를 하거나 고의성을 갖고선 진행을 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내부적인 판단을 1차적으로 낸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나? 앞선 다른 마케팅과의 라임들, 이 말 형태를 맞추기 위해서 또 AI에 물어봤다. 이런 식의 답변을 내놨다는 거죠. 그리고 이슈화된 뒤에야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사가 끝나는 건 아니고요. 또 앞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휴대폰 제출을 거부한 이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룹 차원에서의 어떠한 형사적으로 직접적인 조사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고요. 만약에 고의성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입증이 된다면은 내부적인 징계를 비롯해서 민형사상 소송까지도 검토 중이라는 게 신세계그룹의 입장입니다. 양경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사실 가장 궁금한 부분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마케팅이 기획되냐 그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단은 고의성은 없었다. 조사 네. 결과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에 물어봤다라든지 앞선 마케팅하고 이제 라임을 맞추려고 했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휴대폰을 아까 그 이미 제출을 받는데 실패했다 그랬잖아요. 네. 보통 제가 이제 알기로는 뭐 로펌이라든지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입사 단계부터 이런 일이 생길 경우에 휴대폰을 제출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취업 규칙에서 좀 넣는 경우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런 규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제 관련된 사람이 여럿이니까 일부 자발적으로 제출한 사람들은 뭐 이제 아마도 지금 그 신세계 임원의 발표 내용으로 제가 이제 추정컨대 이를테면 모인을 발견하지 못했지만은 이 사건이 공로단에서 논란이 된 이후에 도대체 이거를 가지고 왜 이렇게 소란스러우냐라는 일부 부적절한 반응, 뭐 그 정도는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궁금해하던 부분, 이것을 사전에 모의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제출된 휴대폰이나 노트북만으로는 증거가 없다. 그러면은 나머지 혹시 있었을지도 모르는 어떤 모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말 확인을 하려고 한다면은 지금 어차피 이 사건이 경찰에 고발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네. 경찰이 이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받든지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수사를 하더라도 일단 시간이 좀 흘렀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단계에서 더 나아간 어떤 그 고의적인 모의의 흔적을 찾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나. 실제로도 이 나이가 아마도 어릴 거예요. 어리거나 젊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마케팅에 관여한 직원들이 네. 어떤 의도적인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어려워 보이지 않나 싶긴 합니다. 성춘 부위원장님은? 네. 일단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결론이 나온 게 아니라요. 지금 핸드폰 제출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게 좀 맞다고 보고요. 이것과 관련된 형사 수사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뭔가 이미 증거인멸이나 이런 것들 보니까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이런 거를 마케팅을 기획하면서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게 뭐가 문제야. 이런 것들 조롱하는 게 좀 어때서 라는 얘기를 했다던가 안 했던가 이게 밝히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그 관련된 흔적들이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거를 그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낸다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5.18 특별법에 따르면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5.18 역사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는 처벌을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뭐 암시적 조롱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법에는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이거를 확대 해석해서 뭔가 이것까지 처벌하자라는 쪽으로 이어지기에는 법적 뭐 좀 미비점이 좀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이 형사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이다. 다만 저는 아까 정영진 회장의 사과를 봤으니까 그게 진심이길 바랍니다. 제발 진심 어린 사과이길 바라고 일단 기업 대표가 나와서 저렇게 사과를 했으니까 지금 정부나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만 이 기업에 대한 불매나 이런 것들은 소비자가 선택할 일이라는 주장을 하시잖아요. 지금까지 정부와 민주당이 했던 거는 거기에 소비자가 판단하는 걸 넘어서서 그 이전에 뭔가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의 예산을 통해서 뭔가 쿠폰을 사주고 뿌려주는 뭐 이런 것들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마라.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저 정도 사과가 나왔으니까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는 단계로 좀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